원장님, 모공도 작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모공은 피부 자체가 좋아져야지 모공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층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피 제일 깊은 층, 제일 얕은 층.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모공 치료법은 어떤 거예요? 최고의 모공 치료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 요즘 모공이 너무 잘 보이는데 모공팩 좀 추천해 주세요. 전 모공팩 안 써요. 그거 잘못 쓰면 모공 오히려 넓어질 수 있는 거 알아요? 몰랐어요. 사실 모공은 피부만 잘 관리하면 당연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은 모공 줄이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 싹 다 공개할게요. 원장님, 모공도 작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모공은 피부 자체가 좋아져야지 모공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공만 딱 떼서 작아지게 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가장 먼저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되고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춰야 하고 탄력 관리, 각질 관리도 해줘야 되죠. 피부 모공 줄이기, 이제 여기에만 초점을 주기보다는 피부 컨디션 자체를 좋아지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 모공이 왜 커지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관리해주면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줄어드는 건 그냥 그 좋은 피부의 결과일 뿐이에요.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피지 과다 분비 그리고 노화로 인한 탄력 저하. 우선 모공은 굉장히 단순해요.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피지가 나오는 그 길이 커지면서 생기는 게 모공이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 모공도 작아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피지가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면 모공 입구가 열려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흉터처럼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도 100%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피지 분비 외에도 노화가 겹치면서 늘어지는 새로운 모공도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진피 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줄어들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공벽을 조이던 힘이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이고 있어야 하는데 점점 느슨하게 풀리면 처지고 모공이 세로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가로모공 그리고 노화로 인한 세로모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 남성분들 또는 나이가 들면서 모공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노폐물이 제대로 탈락되지 못하고 모공 입구를 막아버리면 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모공이 서서히 벌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염증이나 여드름 후유증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데요. 여드름으로 인해서 피지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이 되면서 회복 과정에서 모공 주위에 흉터처럼 확장이 된 상태에서 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모공 줄이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치료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피부 전반적으로 집에서도 잘 관리하고 치료도 함께 받는다면 분명 좋아질 수 있어요. 모공을 줄이는 방법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그 다음에 슈터같이 생긴 모공이 있다면 시술을 통해서 또 개선을 할 수 있어요. 우선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되는 피부라면 피지 분비를 줄여주고 그에 맞는 보습 그리고 장벽 관리를 같이 해주면 좋고요. 노화로 인한 거라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홈케어만으로도 모공을 줄일 수 있나요? 사실 솔직하게 홈케어만으로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미 모공이 커진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된 피부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도 홈케어는 모공이 커지는 걸 예방하고 어느 정도 줄어드는 데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모공 치료를 받으신다면 당연히 홈케어에 신경을 써주셔야 치료 효과를 더더욱 볼 수 있겠죠. 그럼 먼저 홈케어로 모공이 커지는 걸 예방하고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에요. 피부 자체를 관리하는 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 모공 넓다고 맨날 말하면서 저는 피부가 너무 기름져서 아무것도 못 발라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보습제를 안 발라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는 걸 수도 있어요. 보습은 언제나 1번으로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필수입니다. 피부 노화 중에 가장 큰 피부를 차지하는 건 광노화예요. 선크림을 안 바르면 단순하게 피부가 타거나 잡티가 생기거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가 확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공이 이미 크신 분들, 특히 거기에 노화까지 더해지면 진짜 모공이 더 처지고 커질 수 있어요. 모든 노화 관리의 1번은 자외선 차단제예요. 홈케어로 모공에 더 신경을 쓰고 싶다면 내 모공이 넓어진 이유에 따라서 특정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피지 과다가 이유라면 나이아신아마이드처럼 피지 분비를 억제해 줄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 분비 억제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고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처지고 늘어진 모공이 고민이다 하신다면 레티놀 그리고 비타민 C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은 노화 방지에 정말 좋은 스킨케어 성분이죠. 그리고 레티놀은 피부 턴오버를 앞당기면서
들어가면서 묵은 각질을 정리해줄 뿐만 아니라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토닝과 같은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라라필과 같은 각질 관리를 해주지 않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각질 케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 물리적으로 스크럽을 하거나 팩을 하거나 이런 건 자극이 심할 수 있어요.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성분 들어보셨죠? 되도록이면 순한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나 세럼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홈케어는 예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공이 너무 고민이시라면 솔직히 집에서 혼자 끙끙 대시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함께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시술실로 옮겨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술실로 옮겨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모공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시술실에서 모공 주사도 하고 레이저 시술도 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피코웨이나 피코시어 같은 피코 프락셀 레이저, 텐자와 같은 니들 고주파 레이저, 그리고 어뷸 글라스 프락셀도 있고요. 미라제과 같은 레이저도 있고 모공을 치료하는 레이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포텐자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포텐자, 피코 프락셀 둘 다 사용을 하는데요. 모공 시술이 워낙 어렵고 케이스도 다양해요. 그래서 모공의 형태에 따라서 더 맞는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시술의 차이점 그리고 효과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둘 다 피부 속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레이저인데요. 살짝 달라요. 포텐자는 여기 팁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미세 바늘이 있어요. 이걸 피부 속에 이렇게 찔러서 거기에 전기 에너지를 흘려보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피부 속에 고주파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면 열이 발생하고 또 동일하게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요.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모공을 쪼그라들게 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코프락셀은 피부 속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요. 그게 회복이 되면서 이제 콜라겐 재생이 되면서 피부결도 좋아지고 모공도 차오르는 원리거든요. 피코프락셀도 장비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 저희는 레이저 옵텍의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비를 보시면 여기 안에 렌즈가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아까 보신 그 포텐자 바늘처럼 레이저 빔이 조밀하게 나와서 피부에 구멍을 뚫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 피부인데요. 피코프락셀을 레벨에 따라서 깊은 층으로 하면 깊은 층에 찍히고 그리고 낮은 레벨을 하면 피부 얕은 층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깊은 곳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한 다음에 얕은 층에 모공이나 흉터를 타겟팅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레이저를 쏴볼게요. 깊은 층부터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피 제일 깊은 층.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뚫린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얕은 층. 굉장히 무서운 소리가 나죠. 그래서 지금 옆에서도 보이실 텐데 깊은 층, 얕은 층, 그리고 위에 층은 단면을 보시면 까칠까칠하게 만져져요. 겉에 흉터랑 모공을 타겟팅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포텐자는 피부라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면서 고주파가 쏴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바늘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따끔따끔 아프겠죠. 바늘을 끝을 보시면 바늘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극 자체는 진피 중부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깊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효과가 뭐가 더 좋아요? 딱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하기가 살짝 애매하기는 해요. 둘 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인데요. 피코프락셀의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통증이 좀 적고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피부결을 되살리는데 굉장히 좋지만 바로 모공이나 흉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고요. 포텐자의 경우에는 모공뿐만 아니라 피지나 홍반 그리고 결 개선에도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세팅이 자칫 과하게 되면 이제 모공이 흉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 모공에는 조금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피코프락셀 그리고 포텐자를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모공 치료법은 어떤 거예요? 최고의 모공 치료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시술이랑 홈케어를 같이 하는 거겠죠. 말씀드렸던 피코프락셀과 같은 장비로 피부 깊숙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시켜주고 포텐자 그리고 스킨 부스터로 피부결을 개선하고 탄탄하게 만들고요. 선크림은 꾸준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시술과 홈케어가 병행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스킨보톡스도 모공에 좋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스킨보톡스를 맞으면 피지도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모공이 수축되면서 피부결이 매끈매끈해져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해주는 건 아니고요. 약 1, 2개월 정도 반짝 효과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모공 치료로서는 사실 스킨보톡스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대신 급하게 일정이 있어서 예뻐지고 싶다. 일시적으로라도 빠르게 모공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가 좋아지면 모공도 다시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피부에 어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염증이 많거나 탄력이 떨어져 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같이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모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모든 시술에 대한 문의는 비욘드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글로우업 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